31번이죠. 31번 봅시다. 3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하면 7번까지 있네요. 끝납니다. 자, 거의 다 했어요. 자, 요 부분이 좀 많죠, 문제가. 31번. 31. 베스킨라빈스 31 게임 알아? 절대 지지 않는 숫자 알아? 둘이서 할 때는 무조건 26을 말해야 돼, 알았지? 몇 명이서 해도 26을 이제 그 둘이 할 때는 하여튼 내가 26을 말하면 26에서 내가 딱 26에서 딱 끝을 내면 절대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둘이 할 때는. 세 명이 할 때는 28인가요? 28을 말해야 돼. 28에서 내가 끝내야 돼. 그래야 지지 않을 수 있어요. 27에서 끝내면 27, 28, 29, 30 이럴 수도 있으니까. 둘이 할 때는 내가 26에서 끝내면 얘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30에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냥 그렇다고요. 자, 31번이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요 길이가 6이고요. 요 길이가 8이랍니다.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가 10이 되겠죠? 자, 우리 문제는 저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S라고 하고요. 그때의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L, 즉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이게 그림을 하나만 더 그릴게. 둘레가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요 점을 기점으로 먼저 풀어볼게. 이 점의 위치가 내가 이만큼 옮겼다? 그럼 사각형이 나머지도 수직이 되게끔 움직여야 되니까 나머지도 알아서 이렇게 다 바뀔 거야. 알았지? 즉, 이 점 하나 움직이는 순간 얘는 자동으로 직각이 되는 걸 유지를 한 채로 움직여질 겁니다. 그치?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수히 많은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이 점 하나 움직임으로써 다 움직여야 돼. 즉, 어디를 변수로 놓고 풀어도 그 문제의 답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변수로 놓고 풀어도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즉, 이런 문제는 그럼 어디를 변수로 놓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 없고 대신 우리의 목적 자체가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니까 그냥 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x, y 두 미지수로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를 x, y로 안 놓고 여기를 x, 여기를 y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놔도 다 풀 수 있습니다. x, y라고 놓고도 풀 수 있고 x, y 이렇게 놔도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산술기하를 써서도 풀 수 있지만 2차 함수로도 풀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대신에 이제 이 문제를 조금 효율적으로 풀려면 이게 좀 연습이 돼야 되는데 무슨 연습이 돼야 되냐면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닮음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삼각비와 뭔가 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잘 봐. 잘 봐. 자, 이게 제일 짧은 변대 중간짜리 대 제일 긴 변이 3대 4대 5래. 길이의 비가. 자, 3대 4대 5가 된다고 해볼게. 자, 그럼 요 길이가 A다. 질문. 요 길이는 몇 A일까요, 그럼? 이걸 A로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냥 이렇게 놓고 A 대 네모는 3대 4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례식 세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항상 내가 얘를 가지고 이 값을 찾고 싶으면 뭘 곱하면 되냐면 얘분의 얘를 곱하시면 돼. 언제나. 이걸 가지고 얘를 찾고 싶으면 얘분의 얘, 즉 얼마를 곱하면 3분의 4를 곱하면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럼 얘를 가지고 이걸 찾고 싶으면 3대 5잖아. 그러니까 3분의 5를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길이가 3분의 4a인 거고 3분의 5a인 거야. 오케이? 뭐 비율이 달라져도 뭐 그거는 뭐 숫자만 똑같이 맞추면 다 쓸 수 있는 거. 이해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면 전체 큰 직각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수직이니까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그럼 수직이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수직. 지금 요런 지금 눈에 닮음인 삼각형이 무진장 많이 보이죠, 그쵸?
눈에 보이는 직각삼각형은 죄다 3대 4대 5짜리 삼각형입니다. 제일 큰 삼각형이 3대 4대 5니까, 그치? 자, 그러면 4대 3이죠. 그럼 이 x값을 가지고 이 길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4대 3이니까 4분의 3을 곱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 여기도 x죠.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를 내가 찾아볼게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찾고 싶은 거니까 대신 이번엔 여기가 짧고 기니까 3대 4잖아, 그치? 3대 4니까 3분의 4를 곱하셔야겠죠. 따라서 3분의 4x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눈에 이거 3개 더하면 10이네. 따라서 얘네 2개 더하면 이게 12분의 25x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y까지 더하면 10이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계산 맞겠니? 16, 9, 25 맞네요. 즉 이거 3개 더한 거예요. 이거 3개 더한 게 10입니다. 이렇게씩 세운 거예요. 이거 3개 더한 게 10입니다. 이렇게씩 세운 거예요. 나는 뭘 찾고 싶어? 이 사각형의 넓이, 즉 xy의 최대값 찾고 싶죠. 그래서 얘 2개 가지고 그대로 산술기하를 쓰시면 됩니다. 산술기하를 쓰면 2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12분의 25 xy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고 양변 제곱시키면 25는 12분의 25 xy이므로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12입니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이의 최대값을 s라고 한다니까 s는 12고요. 그럼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럼 그때의 가로 세로 길이를 알아야지. 그때라는 게 뭐야? 최대가 될 때를 말하는 거고 그 최대가 될 때라는 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나는 산술기하를 얘랑 얘 가지고 썼잖아. 그치? 얘네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더해서 10이라면 5씩 나눠 가져야 돼. 따라서 12분의 25x도 5가 돼야 되고 y도 5가 돼야 합니다 라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얘네 둘 가지고 쓴 거니 근데 둘의 합이 10이니 각각 5씩입니다. 따라서 얘를 풀면 x가 이제 5분의 12가 나오고 y는 그냥 5가 되니까 그때 이 사각형의 둘레는 x 2개, y 2개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L 값이라고 하는 건 2배의 x 플러스 y입니다. 따라서 2배의 5분의 12 더하기 5입니다. 따라서 얘가 5분의 25, 37, 64인가요? 74인가요? 이렇게. 그때 우리 문제 그럼 최종 답은 L-S를 구하라니까 그럼 5분의 74에서 12를 빼야 되는데 12가 5분의 60이니까 정답은 5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이었고요. 32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어딘가 한 점 P를 잡아서 그 P에서 여기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A, 길이를 여기다 내린 수선의 길이를 B, 여기다 내린 수선의 길이를 C라고 한답니다. 그때 우리 문제가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5의 최소값 구하랍니다. 참고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도 있고요.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희도 몇 번 써봐서 알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문제들은 산술기하로 쓰는 게 조금 더 익숙하죠. 그렇죠? 보통은 좀 익숙하니까 나도 산술기하의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삼각형 넓이가 24인 건 이거는 뭐 집에 동생 있으면 동생한테 물어봐도 동생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을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세 꼭지점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삼각형 넓이 얼마예요? 몇 A? 4A. 몇 B? 3B. 5A. 즉 근데
이 삼각형을 그래서 따로 구해서 더한 게 전체 삼각형 넓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게 4a 더하기 3b 더하기 5c가 24입니다. 이렇게 식이 써져요. 됐나요? 자, 그래서 4a 더하기 3b 더하기 5c와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5가 일단 둘이 곱해 볼게요. 자, 둘이 열심히 분배를 하면 자, 일단 상수가 되는 녀석부터 찾아보자. 여기서 4, 얘네들 곱하면 9, 얘네들 곱하면 25니까 16하고 9하고 25 더하니까 50이 생기죠. 상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자, 이제 상수가 안 되는 부분들 다 찾아서 쓸게요. 얘네 둘이 곱한 거 b분의 12a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한 거 c분의 20a. 그 다음 b를 분배한 거 a분의 12b 더하기 c분의 15b. 그 다음 c랑 분배한 거 더하기 a분의 20c 더하기 b분의 15c. 이렇게 해놓고 역수인 녀석들끼리 b분의 12a, a분의 12b 이렇게 역수인 애들끼리 산술기하를 또 쓸 겁니다. 이렇게 역수인 애들끼리 산술기하를 다 쓸 거예요. 그럼 앞에 50은 기본으로 있으니까 얘네들의 산술기하는 둘이 곱해서 루트 씌워서 2배를 하면 24 나오고요. 보라색으로 친 녀석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40 나오고요. 루트 씌워 산술기하 쓰시면. 얘네 둘이 산술기하 쓰시면 30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의 최소값은 이거를 다 더한 값이죠. 그쵸? 얼마니 계산하면 70, 120, 144입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나는 얘만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고 요 녀석이 24잖아요. 그쵸? 요 녀석이 24니까 양변을 24로 또 나눈 게 답이 된다라는 거여서 따라서 우리 문제 요 녀석의 최소값은 24로 나누면 6인가요? 최소값은 그래서 6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다음 문제.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조금씩 이제 어려워집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이 녀석은. 고1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2 3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일 거예요. 고2 3월 모의고사 우리 고1 3월 모의고사는 안 봐서 모르겠구나. 고2의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고1 전범위랑 그 고2 거 한 1% 들어가요. 그 수학원에 그 지수 계산하는 거 정도 2점짜리 또는 쉬운 3점짜리 하나 정도 들어가 있고 다 고1 전부 아마 그럴 겁니다. 내년에는 모의고사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9월 모의고사. 지금 내일 모레가 9월 고3들 9월 모의고사인데 참 올해 참 다이나믹하네요. 재수생들도 지금 난리 났어요. 300인 이상 일시 수용 인원이 300명이 넘어가는 학원은 지금도 오늘도 수업 못 하거든요. 수업 못 합니다. 일단 27일까지 수업을 못 해요. 지금 1차적으로 나온 게. 27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발표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재수학원들은 다 대규모 학원이다 보니까 일시 수용 인원이 막 450명 이상 넘어가는 학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수업을 못 합니다. 너희도 요새 집에 있어봐서 알겠지만 대학생 같은 삶, 이게 대학생 되면 이렇게 살겠구나 싶은 삶을 살고 있죠. 원래 학교 갈 때 몇 시에 일어나? 6시 반? 요새 비대면 수업할 때 학교 온라인 수업할 때 6시 반에 일어나? 절대 못 일어나죠. 절대 못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 진짜 적응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처음 대학교 입학하면 놀러 다니는 기분이 듭니다. 정말 일주일 다 합쳐서 월화수목금 다 합쳐서 수업하는 시간이 18시간밖에 안 되니까. 고등학생이랑 생각해보면 고등학생 그냥 거의 한 3일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3일이 뭐야? 3일 안 되죠. 니네 하루 수업 듣는 시간만 합치면 한 6시간 넘지 않나? 6시간 가까이 돼. 6교시 하면은 50분씩 6번이니까 그치? 그 정도 3일치 수업 일주일 동안 나눠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번에 대학 2학기, 딱 1학년 2학기 되잖아? 힘들어져요. 분명 똑같은 18시간 수업인데 18학점인데 18학점당 일주일에 1시간이라고 보시면 돼. 수업이. 내가 18학점을 들어 일주일 동안 총 18시간 수업이 있다. 21학점을 들어 보통 수업 하나에 평균 제일 흔한 게 3학점짜리. 3학점이 제일 흔해. 그래서 6개를 들으면 18학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7개, 막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막 24학점씩 듣는 애들이 생겨. 왜냐면 막 복수 전공 막 이런 걸 하면 좀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럼 걔는 뭐 하루 종일 수업만 듣고 있는 애처럼 느껴집니다. 진짜로 고등학생이랑 비교할 수 없이 한가한 건데 정말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시간표, 대학생이 되면 그 시간표를 좀 자율적으로 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사실 반은 한 반절만 맞아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얘기입니다. 잠깐 우리 잡담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즐거운 수학 시간을 만들기 위해 대학교 수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공 수업이 있고요. 교양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전공은 말 그대로 나의 메이저 전공 과목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서 뭐 내가 무슨 간호학 가면 뭐 간호학이나 뭐 이런 걸 배우겠죠. 그쵸? 나는 수학과를 나왔는데 수학과에서 그런 걸 배우는 줄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안 갔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수학이랑은 또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서 충격이 있어. 어쨌든 교양은 참고로 내가 시간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업 하나당 교수님 1명, 수업 딱 하나 개설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대신에 내 전공 수업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들으면 돼요. 물론 내가 공부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나는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더 듣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나는 전공 수업을 대학교에 있는 전공 수업을 거의 다 들었거든. 수학을. 그런 게 있어. 대부분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대학교에 가게 되면 심화 전공, 즉 자기 전공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복수 전공, 부전공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복수 전공과 부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화 전공을 하게 된 겁니다. 복수 전공과 부전공은 참고로 뭔 차이냐면 복수 전공은 말 그대로 졸업장이 2개가 나옵니다. 즉 두 과를 다 똑같이 전공 메이저 한 거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내가 수학과를 나왔는데 영어교육과를 뭐 복수 전공을 했다? 그래서 나 어디 가서 영어교육과 졸업했어 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어요. 왜? 말 그대로 졸업장이 2개가 있습니다. 대신에 정말 전공 수업 듣는 것만큼 이것도 전공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엄청 빡세져요. 그러니까 빡세진다가 이제 한 24학점짜리를 한 2-3학기 정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전공은 메이저 전공만큼 아니지만 그 부전공 과목에 한 진짜 중요한 과목들 정도 이수하는 정도. 졸업장에는 내 전공과 밑에 부전공은 뭐다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전공은 내가 컴공을 부전공했다 그래서 나 어디 컴공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애들이 이제 심화 전공은 이제 전공 수업을 거의 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공은 내가 시간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교양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두루두루 널리 잡학 이것저것 배우는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과목이 있어요. 판소리도 있고요. 단소도 있고요. 보통 교양도 뭐 예를 들어 이걸 뭐라고 해야지? 섹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스포츠, 뭐 예술, 뭐 문학, 뭐 이렇게 생활과학, 역사 이런 테마들이 나눠져 있고 학교마다 이건 룰이 좀 다른데 보통 이 섹터별로 하나씩은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은. 그래서 스포츠 과목도 보통 스포츠 과목에 별게 다 있어요. 건강 달리기 막 이런 거. 수영. 그 다음에 뭐 탁구, 농구. 여름이랑 1학기랑 2학기랑 개설되는 게 좀 달라요. 나는 그중에 스포츠는 스키를 들었거든요. 스키 뭐 하냐면 학기 처음 시작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한 번 하고 한 학기 내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학기가 딱 끝난 직후에 단체로 스키장에 가요. 그래서 레슨을 3박 4일 동안 받고 테스트를 봅니다. 학점이 나오진 않고요. 그런 운동 과목은 패스페일이라고 해서 통과하는지 못하는지만 평가를 하는데 그냥 참여하면 다 통과했다고 시켜줍니다. 그게 개꿀이에요. 1학점짜리긴 한데 일단 어떤 측면에서 개꿀이냐, 그렇게 싸게 3박 4일 동안 스키장에 갔다 올 수 없습니다. 나는 용평 리조트로 갔는데
용평 리조트에 있는 그 리조트에서 3박 4일 묵고 그 리조트 식당을 3박 4일 동안 이용하고 스키랑 장비랑 리프트권은 다 대여하는 거 합쳐서 13만 원을 냈어요. 3박 4일 동안.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싼 겁니다. 그 가격엔 절대 못 가요. 그리고 또 내 또래 대학생들끼리 단체로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치? 저녁 때 또 돈 모아서 치킨 시켜 먹고 뭐 이런 게 재밌는 거지. 그치? 어쨌든 교양 과목은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양 과목은 어떤 식이냐면 똑같은 교양 수업이 여러 개가 생겨요. 다른 요일, 다른 시간으로, 다른 건물에. 진짜 여러 개가 생겨요. 많이 생기는 거 막 7, 8개씩도 생기거든요. 그건 학교 규모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에 내가 남는 시간 중에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말 몇백 개의 수업이 생기는 거거든.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거의 큰 대학교 기준으로 한 학년, 전교생이 휴학생을 빼고 재학생들만 한 2만 명씩 막 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만. 큰 학교들 기준으로. 신입생을 거의 한 3,500명, 4,000명 넘게 뽑으니까. 연대고대 이런 데 다 4,000명씩은 뽑아요. 4,000명씩 뽑으면 16,000명인데 왜 2만 명이 넘냐? 그 장기생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4년 다니고 졸업 이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4학년까지 다니면 졸업 이게 아니고 그 졸업 여건을 맞춰야 졸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졸업 여건을 3년 만에 맞출 수도 있어요. 학교를 내가 빡빡하게 다니면. 3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년 다닌 사람도 봤어요. 10년 동안 다녀요, 학교를.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하여튼 교양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도 그러니까 막 내 원하는 대로 나는 이 시간이 비어있으니까 이 시간에 이걸 들을래. 이것까지는 안 되고 여러 개가 짜여져 있으니 그 중에 내가 맞는 시간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라 그래서 다 소문이 나. 학교별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 무슨 교수님 교양 수업은 뭐 편하네 뭐네 뭐 그런 정보들이 다 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정보들은 이제 박 터져요. 정말로. 그거랑 또 박 터지는 거. 사이버 강의. 싸강이라고 불렀거든, 우리는. 싸강. 싸강은 정말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얼마나 편해. 싸강이 딱 7개가 열렸는데, 진짜 매 학기 신청했는데 딱 2번 성공해봤어요. 딱 2번. 진짜 힘들어. 정말 한 3초면 없어지는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할 때, 혹시나 대학생이 되고, 지금 이 말을 잘 기억해놔. 수강 신청을 잘하고 싶거든 연락을 주세요. 내가 컴퓨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내가 수강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즉 내가 인원이 다 차서 선택을 못했어? 그럼 누군가 나가면 누군가 딱 그 취소를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잖아. 즉 누군가 나갈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0.1초에 한 번씩 클릭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나는 항상 그 프로그램으로 모든 수강 신청을 원하는 걸 거의 항상 다 들었거든요. 정말 거의 다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으니까 내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해서 시간표를, 나도 정말 많은 시간표를 짜봤지만 최고의 시간표는 18학점을 3일만 듣는 거야. 월수금에 딱 깔았던 적이 딱 한 번 있거든. 전공이 마침 딱 월수금에 깔려 있어서 딱 그거에 맞춰서. 대신에 점심시간 빼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수업을 듣긴 해야 돼. 하지만 그거 있잖아, 우리 금요일 저녁에 신나는 기분 있지. 그게 이틀에 한 번씩 와요. 아, 오늘 월요일이야. 학교 가야 돼.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오후쯤 되면 와, 내일 쉰다. 그래서 화요일 날 쉬고 내일 학교 가야 돼. 뭐 이러다가 또 수요일 날 학교 가서 내일 쉰다. 이거를 3일에 한 번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못 짜면 정말 개고생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학교가 조그마한 학교들은 상관없어. 어차피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인 학교들 있잖아. 진짜 조그마한 학교들, 한양대 이런 데들은 학교가 되게 조그만하거든요. 근데 진짜 엎어지면 코 닿을 때들. 근데 이제 좀 캠퍼스가 큰데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는 캠퍼스가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또 캠퍼스 큰 학교 어디 있죠? 하여튼 그런 데들은 수강 신청 잘못하면 진짜 수업이 끝나자마자 매주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뛰어가야 될 때가 생깁니다. 정말 전력 질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만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만 타는 스쿠터가 하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다니려고. 자, 봅시다. 33번. 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한 변 길이가 A 더하기 B인 정사각형이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게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게 잡았고, 그럼 여기가 A, 그림 좀 더 오른쪽에,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게 또 잡은 거고, 근데 이쪽은 이쪽이 B가 되게 잡았고요, 여기가 A가 되게 잡았고, 여기가 B가 되게 잡았고, 여기가 A가 되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A, E, B, F, C, G, D, H 해서 여기 싹 연결해서 중점을 M이라고 한대요. 삼각형이 뭔지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얘네 둘은 합동이죠. 그럼 그치? 합동입니다. 닮음이 아니고 합동.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 길이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그 다음 합동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고 수직이고 x라고 하면 여기가 또 동그라미고 x고요. 그럼 여기가 90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쪽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5도씩이죠. 각도가. 45도씩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는 각도입니다. 45도씩. 이쪽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5도, 45도. 그 말은 여기도 또 수직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요 변은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입니다. 그럼 빗변의 중점은 우리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빗변의 중점은 삼각형의 외심. 기억번, FM과 GM이 똑같냐. 즉 FM,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냐. 당연히 똑같습니다. 왜? 삼각형의 외심이니까요. 기억번은 참입니다. 그래서. 자, 니은 삼각형 EFM하고 삼각형 FGM하고 EFM 쪽이 더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삼각형 EFM은 이 삼각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요 삼각형의 반절입니다. 다시 요 삼각형의 반절이죠. 그쵸?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거에 또 2분의 1 해야겠네요. 즉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이 요 삼각형인데 EFM은 또다시 그거의 반절입니다. 그치? 따라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됐죠? EFM. 그 다음 FGM. 어딨니? FGM. 요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 역시 요 넓이의 딱 반절이죠. 근데 있잖아.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B 루트 2고요. 요 길이가 A 루트입니다. 그쵸? 그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요 삼각형 넓이가 EAB거든요. EAB, 그치? EAB가 아니라 둘이 곱해서 2분의 1 하면 AB죠. 요 삼각형 넓이가 AB가 나옵니다. 그거의 반절. 2분의 1 AB가 됩니다. 삼각형 FGM. 2분의 1 AB가 돼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니 물어보니까 두 개를 뺄 겁니다. 착 이렇게 두 개를 빼보면 우변이 통분을 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이렇게 나와서 얘가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뺐더니 0 이상이라는 말은 위에 게 아래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니은번 참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자, 디귿번은 FH가 6루트 2일 때 FH 요 길이가 6루트 2랍니다. 디귿번에서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쪽 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고요. 이쪽 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이 요놈 제곱 70이니까 이쪽 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디귿번에서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6입니다를 얻을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이쪽 거 피타고라스 써도 똑같은 결론 얻습니다. 아무 쪽이나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얻을 수 있고요. 그때 FGM의 넓이의 최대값 FGM 좀 전에 썼네. FGM 넓이라는 건 2분의 AB잖아. 요 녀석의 최대값 찾으래. 그래서 얘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2배의 루트 A제곱 B제곱이니까 AB 이렇게 나오죠. 누가 36이.
그치? A제곱이랑 B제곱 가지고 산술기하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을 양변을 4로 나눠야 이 모양이 나오니까, 그치? 얘를 4로 나눈 게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은 9가 되겠습니다. 그럼 D급번이 참이겠죠. A제곱, B제곱 가지고 산술기하를 쓴 겁니다. 지금 A제곱, B제곱 가지고 산술기하를 썼더니 최대값이 9입니다.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34번. 34번은 그냥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냥 어려워 보여요, 34번은. 자, 쫄 필요 없습니다. 자, 34번 봅시다. 진짜 쉽거든요, 이 문제는. 근데 진짜 그냥 어려워 보여서 넣었어요. 자, 2차 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기울기가 a분의 1인 그 다음 요 2차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ax. 자, 그래서 우리 문제가 여기가 b고요. 요 점이 a여서 a를 연결해서 요 중점이 뭐 c가 된답니다. 지금 y축이 딱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ch의 최소값 찾으랍니다. 오케이? 근데 있잖아, 얘들아, ch의 길이는 c의 x좌표랑 똑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ch의 길이는 c의 x좌표랑 똑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 문제에서 ch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c의 x좌표의 최소값은 이렇게 찾으면 되지. 근데 c의 x좌표는 AB의 중점이기 때문에 A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평균이야. 그치? 요 두 녀석의 평균이니까 나는 이 두 녀석을 먼저 좀 찾아봐야 되겠다. y좌표는 관심이 없는 문제니까 안 찾을 거야. 자, 먼저 그럼 꼭지점의 x좌표 찾기 쉬워요. 위에 꼭지점 좌표 찾아주시면 A 나오죠. 왜? 여기가 빵이고 여기 x좌표는 2a인데 꼭지점은 걔네들의 중간에 있어야 하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a입니다 정도 찾을 수 있고요. 요 점의 x좌표는 얘네 둘이 연립을 해야겠지. 그치? 즉 얘네 둘이 연립을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분의 1x에서 이항해서 x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x가 0 또는 2a 플러스 a분의 1 나오는데 0은 여기잖아. 교점이 이 직선이랑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0은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 교점은 누구야? 여기 x좌표가 2a 플러스 a분의 1입니다. y좌표는 관심이 없어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99.9% 다 풀었습니다. 그럼 CH 길이는 즉 C의 x좌표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겠지. 즉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세요. 2분의 1 곱하기 둘이 더하세요. 3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치? 두 점의 평균이니까. 그럼 이만큼 산술기하 쓰시면 2루트 3 나오죠. 최소값이. 그래서 전체는 루트 3이 됩니다. 얘네 둘 가지고 산술기하 쓰시면 2루트 3이 돼요. 그쵸?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그래서 전체 CH의 최소값은 루트 3입니다. 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땅땅땅땅땅땅땅. 잠깐만, 우리 조기쌤한테 칠판 지우개 좀 갖다 달라고 하자. 핸드폰이 안 터져. 찍고 있지? 자, 35번. 내 실수 ABCD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4고요. C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54입니다. 자, 그때 우리 A, B 플러스 C, D의 최대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A, C 플러스 B, D의 최소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랍니다. 자, 일단 위에 있는 AB 더하기 CD는 이 AB가
같은 관계식에 있는 알파벳끼리 곱해져 있어요. 그쵸? 즉 곱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 산술기하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은 여기 A랑 C, B랑 D가 이렇게 교차해서 곱해져 있으니 얘는 지금 딱 요런 구조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동그라미 네모, 별표 세모의 제곱 이렇게 땡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여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여기 하면 A, C가 이렇게 곱해지고 B, D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딱 얘는 코시-슈바르츠를 쓰라는 거고 얘는 산술기하를 쓰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A, B랑 C, D는 서로 관련 없잖아요. 얘네끼리는. 그치 어쨌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최대값 찾아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2배 AB가 나오죠. 왜냐면 루트의 A제곱 B제곱인데 루트의 A제곱 B제곱인데 AB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됐나요? 근데 얘가 24니까 그럼 AB의 최대값은 1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 최대값이 얘가 2CD 이렇게 되는데 얘가 54라고 나와 있으니 27이 됩니다. 따라서 12 더하기 27이 최대값입니다. 일단 정답은 39가 되겠죠. 이 최대값이. 그치? AB의 최대값, CD의 최대값을 따로따로 찾은 겁니다. 자, 이제 얘는 그대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그대로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C제곱 플러스 D제곱에 크거나 같아요. 얼마? AC 플러스 BD의 전체 제곱보다. 자, 그럼 이 녀석이 24고요. 곱하기 54입니다. 이쪽은 여전히 자, AC 플러스 BD의 전체 제곱과 똑같습니다. 자, 나는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 각각의 그 루트를 씌워요. 루트를 이렇게 양변에. 어차피 둘 다 양수 루트를 씌우게 되면 24, 6 얘가 8 곱하기 3 6, 9, 54 9 6 하나 2 하나 3 하나 36으로 빠져나가네요. 이게 36 루트 이게 36이고요. 조심해야 될 건 제곱의 루트는 얘들아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물론 2차 부등식의 관점에서도 풀 수 있지만 이렇게 제곱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으로 나오고 이 절대값을 풀면 AC 플러스 BD는 36 이하고 마이너스 36 이상이죠.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6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니까 정답은 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끝이 보이네요. 허이, 어이, 지우개가 왔어요. 자, 36번. 그림과 같이 뭐 2, 3 어쩌고 30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삼각형이 있대. 봐봐, 내가 설명을 하면서 그릴게. 삼각형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 이런 삼각형이 있대요.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30도 이렇게 있는데 어딘가 좀 P를 이렇게 잡아서 그 B 쪽의 연장선 부분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이 점을 M이라고 하고요. 얘는 연장선 내릴 필요 없고 바로 이 안에 수선의 발이 내려지고 여기가 N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문제가 PN분의 AB 더하기 PN분의 BC, AC 이 녀석의 최소값 찾으래. 자, 최소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딩 때 이런 거 배웠는데 중딩 때 X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 B, sin X 이런 거 배웠죠, 그쵸? 기억이 안 났다가 자 이런 게 있었구나 지금 배웠죠, 그쵸?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삼각형 ABC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전체 삼각형 넓이가 그래서 2분의 3이 나오는데 이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이 2 곱하기 pn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pm 길이를 x라고 놓고 요 보라색 삼각형 넓이가 x가 나와요. 그쵸? 보라색 삼각형 밑변이 2고 높이가 x니까요. 그럼 요쪽 pn 길이를 y라고 놓으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2분의 3y가 되죠. 그쵸? 요 삼각형 이 밑변이 3이고 높이가 y니까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삼각형 넓이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럼 따라서 이제 요 식을 정리해서 아주 이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2x 더하기 3y는 3입니다. 뾰로롱. 뿅뿅.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혹시 나 잘 이해 안 된다 손? 자, 지금부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PM분의 AB 더하기 PM분의 AC인데 자, 내가 PM 길이를 X라고 놨고 AB는 문제 2라고 놨으니까 X분의 2 PN 길이를 Y라고 놨고 AC 길이는 3이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자, 이 정보랑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최소값을 찾냐? 두 개를 곱할 거예요. 2X 플러스 3Y와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을 곱할 겁니다. 자, 곱한 걸 전개를 먼저 좀 하시면 둘이 곱하면 4고요. 둘이 곱하면 9니까 여기 13이 나오고 나머지 소거 안 되는 거 X분의 6Y 플러스 Y분의 6X 이렇게 남아서 얘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2루트 66에 36이니까 12가 나와서 전체 최소값이 25가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이 전체의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3이니까 양변 3으로 나누면 최소값이 3분의 25입니다. 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차! 힘들어. 자, 마지막! 라스트! 37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의 x제곱 더하기 2배의 k-1의 x의 마이너스 5배 k-1이 0보다 작다.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시고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 k 좀 얘 날리고 시작하고 싶은데 문제는 부등식인데 양변을 무언가로 나누려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좀 알고 날려 먹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는 양변 k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주연아? 양변 k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양변 k로 나눌 거라고. 양변은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말 시키지 마. 자, 대답 좀 해줘. 자, 양변 k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k-1의 x의 마이너스 5배의 k-1이 0보다 작습니다. 이건데 야, 얘 이차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해봐.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지. 근데 이게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항상 x축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럴 수 있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항상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혹시 이런 게 떠오르나요? 이러면 항상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치? 이거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라는 게, 그치? 그럴 수 없지, 그치? 항상 성립이니까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즉 얘는 절대로 항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성립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K가 음수일 때는 양변 K로 나누면서 양변 K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럼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자, 판별식이 그래서 K-1의 제곱 플러스 5배에 K-1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0보다 클 수 있죠. 다음 전개해서 인수분해 열심히 하면 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요. 0보다 작다 해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K는 0보다 작아야 하니까 다음을 만족시키는 우리 정수 K만 구하면 되니까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그쵸? 0 안 됩니다. 0보다 작을 때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K가 0일 때는 K가 0이면 뿅, 뿅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성립하니? 안 하죠. 그쵸? 즉 K가 0일 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K는 얘네밖에 없으니까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